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뭐, 지난주에도 비슷한 사건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오늘로 이 얘기를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뭐냐. 왜 불길한 예감은 늘 맞을까? 여러분 어떤 불길한 예감을 갖죠? 설마 하는 얘기들 있죠. 설마. 그러니까 불길한 예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의 착각이에요. 어떤 착각이죠? 이번만, 나만, 우리만, 지금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벌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신당역. 네. 오늘 이제 보니까 피의자가, 가해자가 얼굴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예. 전주환 씨, 31살. 잘생겼더만.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부 잘했어요. 명문대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 줄 아시잖아요. 이 회사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노력한 친구, 성실한 친구인데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게 이 불길한 예감이라는 게 지난주에 제가 10분 시사교양에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남자가 10대 그 여학생 쫓아갔는데 불구속 입건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거든요. 왜? 왜냐면 분명히 보복을 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길한 예감은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불길한 예감들. 근데 이번에 이번엔 아예 살해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처구니 없는 반복. 그러니까 어처구니라는 말을 계속 쓰는 사회는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처구니가 뭔지 아세요? 어처구니가 뭔지 알아요? 예, 맷돌, 네, 손잡이에요. 예,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가 없다는 건 뭐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 황당한 일, 당황한 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렵고 물가가 뜨고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전의 문제가 불확실성에 놓여진다는 거. 이건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서로 간에 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전주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부터 이 여자를 그렇게 스토킹을 했대요. 그 하이니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1대 29대 300. 그러니까 일이라는 아주 작은 미묘한 어떤 조짐이 있었느냐? 있었대요. 회사에서도 인지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왜 어처구니가 없냐면 직위해자가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뭐 자르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직위해자가 된 상태에서 인트라넷 접속이 가능했고요. 자기가 쫓아다니는 여자가 언제 몇 시에 근무하는지 어디에 뭐 하는지 이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생각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한 가지의 아주 작은 일이 29번의 조짐, 300번의 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어떠세요? 우리가 사업하면서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뭐죠?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요. 사실 그게 잘 될 때 그런 긴장을 풀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배는 게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일 있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말 하죠.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가해자 입장에서는요. 이럴 줄 몰랐어요. 사실 이 피해 입은 돌아가신 이 여자분도 참 안 됐죠. 근데 이분도 그렇게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지 못한 걸 설마 이런 생각한 거죠. 또 하나는 검찰도 마찬가지,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그 9년을 받았어요. 9년 구형을 받으면 어때요? 이건 중죄죠. 근데 어떻게 불구속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고소한 사람한테 합의를 보러 계속 종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이럴 줄 몰랐어요? 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얼마만큼 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험 요소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미처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는 얘기는 뭐죠? 내가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은 생각의 크기의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9년의 구형을 받기 전날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9년의 구형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자유롭게 다녔고요. 살해를 다 계획했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단지 이거죠. 감정만 앞세웠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내심으로는 약간의 복수심 이런 게 있었겠죠. 본인의 생각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경고만 하려고요. 나는 그냥 복수심만 가졌을 뿐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마음을 가지면 자체가 뭐예요? 살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자체가 살해다 그랬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좀 우리가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분이 왜 구속 수사를 안 하고 불구속 수사를 했는가?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하고 너무 동일해요. 검찰이나 경찰은요, 이 사람의 소재지가 명확하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불구속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 관점이죠? 조사자 관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있고요. 회사도 이럴 줄 몰랐고요. 또 그 검찰도 그랬고 경찰도 그랬고요. 다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거죠. 근데 사람은 이 욕구의 덩어리거든요. 통제하지 못할 때는요. 누구도 경계할 수가 없어요. 제도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본인이 조사자의 관점에서 편리함만을 우선으로 두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다고 했을 때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어떤 공부를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31살이면 알 거 다 알 텐데 본인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본인이 몰랐을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불길한 예감을 맞는 방법. 이게 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는 걸 떠나서요. 우리가 불길한 예감이 들 때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무리할 정도로.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은 어때요?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자연재해도 어때요? 불길한 예감이죠. 예. 이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이렇게 큰 태풍이 올 줄 몰랐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크기가 상황보다 늘 작으니까 상황을 따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국가에 살고 사회에 산다고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또 법을 손대고 뭐 이름 나오죠. 무슨 법이다 무슨 법이다. 그거 다 사고 터지고 생기는 거 그 의미 없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제가 좀 나눴어요. 아니 아무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도 그 40대 남자를 불구속 수사하면 같은 아파트에 산다면 이 10대 여자나 이 20대 여자 여학생이나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근데 이걸 경찰 입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는 곳이 분명하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좀 더 촘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신문을 보니까 또 어떤 시의원이 엉뚱한 얘기를 또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안 받아주니까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예. 예. 상대방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배려가 사랑이지 욕심을 갖고 그렇게 덤빈다고 해서 또 그렇게 분풀이를 한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함께한 얘기, 왜 불길한 예감? 여러분들 지금 어떤 불길한 예감 갖고 계십니까? 그 불길한 예감 틀려야 되는데 왜 늘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 10분 시사경영 함께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주변에 또 이런 위험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